스벅스벅 커피 공장.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이거 저 오늘의 첫 커피예요? 네. 보통 저는 하루에 3-4잔 마시니까 아직 한 2-3잔 남았어. 저도 이게 지금 세 잔째예요. 지금 오늘? 지금이 오후 1시 반이잖아. 이제 세 잔째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먹으면 좀 멍하고 에너지가 좀 안 나는 느낌? 맞아요. 저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은 오트 라떼 요새 많이 먹는데 트렌디 하시네요. 이게 얘네들이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 3-4잔 먹어도 사실 음료수가 생각보다 칼로리도 되게 높고 조금 달면 살이 확 찌기 쉬운데 얘네는 그런 이제 문제도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단 먹어야 가솔린이 주유된 차처럼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커피를 왜 건강상의 이유로 잘 안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가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커피가 만약에 안 좋다면 몇 잔부터 안 좋냐 이런 막 좀 논란들은 있지만 어쨌거나 커피를 뭐 카페인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거 싫어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중에는 이렇게 졸음도 깨고 에너지도 필요하니까 커피 마시더라도 주말에 쉴 때는 좀 커피 안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해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주말에 완전 멍하지. 이게 중독이야, 중독. 주말이 멍. 이게 진짜로 멍한 건지 내가 멍하다고 느끼는 건지 그건 솔직히 그러니까 커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인을 내가 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제가 이번에 뉴욕을 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 그냥 제가 뭐 수치를 내본 건 아니지만 체감하기로는 우리나라 카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 바이 점으로 이렇게 이 지점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리를 놓고 보면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소호 거리인데도 카페를 찾으려고 막 2블럭 걸어가고 막 이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없잖아. 거의 한 블럭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잖아. 얘를 포함해서. 맞아요. 특히 강남 상권에서 얘는 거의 뭐. 제가 카페 운영에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라서 좀 말하기 다 조심스러운데 카페가 진짜 많고 그리고 사실은 없어지는 카페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좀 폐점률이 눈여겨보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새로 생기는 것만큼 없어지는 게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그게 후자가 더 속도가 빠르고 숫자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카페 같은 거 해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자기 작은 카페 운영하면서 그렇게 호젓하게 살고 싶은 그런 커피 향 맡으면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많이 뛰어드는 것 같고 형도 뛰어들었고 저도 뛰어들었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원래 이태리의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탄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레아노 이렇게 불려도 될 정도로 정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런 이유로 커피를 먹는다는 건 좀 서글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야 내가 약간 주유가 되는 것 같고 작동이 되는. 그거는 좀 서글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 이 액체를 왜 마시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커피를 마시는 그 공간을 왜 가느냐도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유현준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그 서울에는 공원과 공원 사이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공원이 되게 없고 근데 그걸 좀 이름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그분이 항상 비교 대상으로 삼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어디서 사서 그냥 그걸 들고 큰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들이 곳곳에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엄청 크고 멋있는 공원은 뭐 몇 군데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커피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카페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래야 되고 근데 공원이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상
공원 가서 마시고 이렇게 잘 안 하지 않나? 우리도 여기 까치공원 있잖아요. 도곡동에 자랑 까치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잘 마시지는 않게 되고 뭐 하긴. 양재천도 사실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막상 가서 잘 안 마시게 되는 게 저는 사실 물론 공원이 부족한 것도 당연히 객관적인 그건 사실이고 공감하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가 공원에 갈 여유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까치공원 사실 우리 걸어서 5분도 안 걸리고 3분이면 가는데 거기 사실 가서 앉아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되게 씁쓸한 팩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여유나 분위기를 이렇게 향유하기 위해서 마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각박한 맞아요. 일상에서 예.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은 내 일상에서 약간 도망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둘 다 일종의 에너지원 같은 정신적인.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커피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이런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작동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었고 얼마나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커피를 사실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먹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스타벅스를 맞아요. 갔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마셨어요.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은 그 커피라는 거는 사실 저 그때는 못 먹었어요. 아메리카노 너무 써가지고 맞아. 특히 스타벅스 맞아. 아메리카노 아주 맛있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스벅 비야. 죄송합니다. 네. 이거 왜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구테로이드에서 쓰세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프라푸치노를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그게 맞아, 맛있기도 했지만 그때는 약간 이게 되게 뭐 미국에서 온 되게 그런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거기를 갔었고 거기 가면 이제 막 있는 그 분위기라든지 냄새 그리고 막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응대하는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사실은 되게 어떤 되게 문화적인 그렇죠. 체험 같은 느낌이 맞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런 걸 잊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 제가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옛날만큼 막 그렇게 막 용돈 모아서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소중함도 좀 사라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좀 굉장히 그럴 여유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저한테는 그냥 커피는 잠깐 뭔가 현실에서 살짝 도피하는 느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말대로 여유를 봤을 때 이게 형이 말한 어떤 팬시한 공간과 네. 친절하고 항상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직원과 막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들과 그런 이제 어떤 공간과 느낌을 받으려면은 말 그대로 그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금전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시간을 내서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라는 게 진짜 내가 시간과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뭐 그 여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사실 커피를 처음 접할 때는 고등학교 때 잠 깨려고 마셨고 그 마찬가지 이유로 막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캔커피를 제가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테이스터스 초이스 알아요? 테이스터스 초이스에서 나오는 캔커피가 있었어. 지금은 테이스터스 초이스 없어진 거 알아요? 그 브랜드? 몰라요. 없어졌어요. 그걸 엄청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저 법대였잖아요. 다른 과에서 예를 들면 뭐 과제하거나 조별과제 수행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시험 공부하거나 한다고 왜 카페에 딱 가서 이어폰 딱 꽂고 공부하고 이거 있잖아. 난 그거 할 수가 없었어.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쵸, 책을 그쵸. 막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무슨 독서실처럼 해놓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고시공부 속성상 좀 그렇게 하기가 저는 어려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부러워하던 게 그러니까 나한테 약간 저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시험 직전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를 왜 다 그랬어? 땡겨 쓴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커피가 되게 나한테 그냥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맞아요. 그냥 그 커피에서 파생되는 그 여유들은 사실은 크게 누리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예. 근데 누구보다 커피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커피 마시면 잠 못 자고 이런 거? 저는 원래 옛날에는 진짜 없었거든요. 요새는 진짜로? 그게 나이 생겼어. 들면 생겨? 몰라 난 생기던데 원래는 이제 내성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오히려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엔 몰랐던 것 같아. 옛날엔 잠을 못 자도 그 원인을 커피로 지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밤에 항상 일을 하거나 공부를 했었어야 되니까 그게 커피를 뭐 마실 수밖에 문제되잖아요. 없었어요. 예, 마실 수밖에 없었고 잠들려고 딱 누웠을 때 내가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쵸, 뭔가 그쵸.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요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하가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막 밤에 막 일해야 되는 양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원인이 이제 커피로 지목이 되더라고. 세네 잔 마시면 사실 뭐 영향이 없진 않겠죠. 저도 사실 뭐 그 정도는 한 모르는데. 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 네. 하루에. 근데 3잔까지는 뭐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저는 뭐 건강에 좋을 것까지는 안 바라고 안 나쁘기만. 그냥 뭐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개입될까 싶기도 해요. 이 커피 산업이 얼마나 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몇 잔까지 건강하다라는 그 스레시홀드를 정해주는 게 사실 엄청 산업적인 관점이잖아. 그게. 맞아. 그것도 궁금해. 커피 맛을 이렇게 잘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민한 편이에요? 나는 여기만 간다. 여기는 못 먹겠다. 약간 이런. 제가 이제 느낌이 재작년 정도부터 좀 구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다 드시던데. 요즘은 왜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원두 어떤 걸로 하시겠냐. 각 커피점마다 블렌드를 맞아요. 자기들 나름의 블렌드를 함께 어떤 달아서 원두인지 내가 모르더라도 네. 설명이 다 뭐 있잖아요. 바디감, 뭐 초코맛, 뭐 이렇게 고소한. 써있잖아요. 뭐. 저는 보통 이제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근데 형은 주로 커피를 뭐와 많이 곁들여 드세요? 달달구리. 그러니까 초코. 그래서 저는 이 쓴 거를 먹고. 예.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라떼는 거의 잘 안 먹어. 저도 주로 아메리카노 네. 먹고 뭔가 이 아메리카노만으로는 에너지원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만 라떼나 이렇게 그렇죠. 그걸 먹거든요. 근데 저는 단 게 첨가된 거는 잘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맛있을 것 같아요. 산미 있는 원두에 단 디저트가 잘 어울리던데 제 입맛에. 그래서 저는 약간 산미가 있는 계열의 원두로.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자주 가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산미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저한테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은 좀 균질하지 무난해. 않다. 무난해. 아. 크게 뭐 실패할 게 없는데 음.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가서 산미 있는 거 시켰다가 봉변 당한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커피도 맛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맛없다고 폄훼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이한 맛을 내고 이게 스타벅스 정책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구수하잖아요. 일부러 좀 많이 태운대요. 좀 구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얘네가 전 세계적인 원두 퀄리티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표준으로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맛있는 걸 지향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스타벅스에 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균질한 어떤 퀄리티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네. 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10여 년 정도 심각하게 당하다가 요즘에 좀 깼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스타벅스 잘 안 가고 이제 뭐 그래도 내가 좀 좋아하는 커피 맛을 조금 이제 구별을 조금은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구테로이테인가요? 그래서 종착점은 이게 구테로이테 광고 영상이야. 구테로이테. 성수점 조만간 오픈합니다. 근데 구테로이테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저는 보면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게 엄청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90 몇 년도인가 신촌인가 2대 스타벅스 처음 생긴 게 이런 현대식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의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90년대 말인가 뭐 아무튼 신세계 쪽에서 스타벅스를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연 게 아마 2대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막 그렇게 유니폼 입고 딱 이렇게 뭐 사람 이름 불러줘서 커피 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 이렇게 손에 끼고 들고 가는 게 약간 도시인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약간 야 커피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약간 정통 커피파의 반격인 건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또 발전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바잖아요 구테로이테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커피를 이렇게 물 많이 들어가 있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거기 죽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마카세처럼 커피를 여러 종류를 즐겨보고 조금씩 막 이렇게 하는 커피 본연의 그 테이스트를 이렇게 즐기게끔 하는 공급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굳이 시킨 거 아닌데 굉장히 그래서 홍보를 나는 이게 되게 시장이 되게 세분화되는구나라는 느낌. 근데 나 약간 딴 얘기인데 뉴욕 갔을 때 제가 좀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욕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 이름을 물어보고 아, 그 이름으로 불러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례명이 요한이라서 영어 이름으로는 존이라고, 정확히는 존이라고 하지만 네, 존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훈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름 불러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 스타벅스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으로 의사소통을 하진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존칭 문화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화적으로 그러네. 받아들이기 쉽죠. 경어를 쓰는 문화가 네. 주는 불편함이 있겠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메일 쓸 때도 승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메일에서 최승훈 변호사님 이렇게 다 붙여 쓰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오픈 문화적인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굳이 영어로 쓸 들도 우리나라 BHSN. 사람들은 막 BHSN 뭐 변호사님을 BHSN 쓰는 거. SJN 막 사장님 그런 거 막 쓰잖아요. Dear Kim SJN. 근데 사실은 원래는 뭐 Dear 종훈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에 어떤 연장선 아닌가? 그러네. 형 말씀이 맞네. 저는 이게 약간 익명을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외국은 좀 집단 안에서 자기가 딱 드러나도 그걸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반면에 근데 뭐 그것도 있어요. 네.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커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상욱님 나왔습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좀 불편한 거지. 막 집단 안에서 내 이름 부르고. 너는 상욱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어도 있는 것 같네. 네. 아무튼 뭐 커피를 그래도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미 있는 원두를 좋아한다, 고소한 원두를 좋아한다, 뭐 싱글 오리진 같으면은 뭐 어느 쪽 원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맛을 좀 느낄 수 있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는 대견스러워. 테이스터스 초이스만 먹다. 많이 발전했네요.